솔직히 말해보죠. 학생 지금 내신 4에서 5등급이에요. 인서울은 이제 아예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3월 되면 학교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겁니다. 이제 종합전형은 거의 끝났다고 정시를 위주로 해야 될 거라고. 근데 입시에는 종합전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입시에는 내신 5등급하고 1등급이 같은 점수를 받는 전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7년 입시에는 재수생 현 누나들은 아예 지원을 못하는 꿀통이 하나 터져 있고요. 여러분들은 건동홍숙을 남의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대학이라고 준비하셔야 해요. 2027년이 지나고 내년 입시가 되면 재수는 거의 어렵잖아요. 내신의 늪을 뛰어넘는 유일한 사다리, 지금 겨울방학부터 바로 올라타셔야 할 겁니다.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신 4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이 전동홍숙 라인 자신의 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토즈 논술 대표 강사인 곽정수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일단 내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다 논술 100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서울 대학들 대부분에서는 내신을 반영하긴 하는데 명목상으로만 반영하는 경향입니다. 예컨대 이제 서강대 같은 대학을 보면 이제 1등급이 100점인데 5등급이 99.5점이에요. 그러니까 0.5점 차이인 거죠. 단어 하나만 잘 찾아서 써도 그 점수는 다 뒤집을 수 있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양대가 내신 100으로 바뀌기도 했고 서강대 지금까지 명목상 점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내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논술 전형에서 상관이 없다. 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겨울방학부터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정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학생들이 수학 잡고 가야 되는 친구들이 되는 게 정시인 건데 사실 인문계열 4, 5등급 내신 이다라고 하면 학생들 내신 성적에서 수학은 지옥과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논술 실력을 늘리는 게 전 2027학년도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수 어렵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27학년도에 중앙대학교에서 전형이 하나 생겼잖아요. 중앙대 창의형이라고 하는 게 신설되고 이거 수능 전에 시험 보는 전형이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는 최저가 없어요. 아, 최저가 없나요? 네, 최저가 아예 없고 두 번째는 N수생이 지원을 못해요. 현역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중앙대 창의형 신설이라고 하는 게 중하위권 학생들의 상향 지원 카드로서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될 거예요. 아예 연세대처럼 최저가 없는 대학은 학생들이 지원했다가는 큰 코가 다치는 수학 문제 나오고 영어 제시문 나오고 도표 해석 어렵고 이런 학교고, 그 외 대학들은 사실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최저가 조금 대부분 삼합대학이거나 이제 사합대학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중앙대 창의형이라고 하는 건 상향 지원을 해보기 굉장히 좋은 카드다. 게다가 수능 전에 시험 봐요. 중앙대는 게다가 요 두 가지 전형을 그냥 일반 논술 전형하고 창의형하고 두 가지 다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향 지원 카드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수능 관련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수능 최저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상위권의 대학들은 최저가 없거나 아니면 사합, 삼합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부담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대, 이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그리고 세종대 정도까지가 2합 5라고 해서 두 개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학교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데 있어서 올해는 이제 영어랑 사탐 위주로 했을 때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최저를 맞추고 그 대학들을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전략만 잘 세우면 인서울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을 빨리 세워야지만 정시 모든 과목을 준비해서 끌고 가냐?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두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논술에 투자해서 논술로 자신이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저는 올해 2027년 입시에서 중위권 학생들이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작년까지는 학생들이 재수나 반수가 가능했으니 끝까지 6월까지 9월까지 수학 잡고 가시고 국어 잡고 가시고 최대한 정시 성적을 안정적으로 맞춰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 입시 환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빠르게 논술 쪽으로 틀고 최저를 맞추는 쪽으로 공부하는 것도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지금 내신이 4등급부터 그 이후의 친구들은 이 영상을 이렇게 봐도 내가 이 대상에 속하는 걸까? 나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좀 더 성공적인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방학은 저희가 말하기에는 골든타임 혹은 남들보다 앞서는 출발선을 가지려는 그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형에 따른 공식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존재해요. 요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비교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적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공식들하고 겨울방학 때 꼭 해야 되는 게 저는 제시문이라고 하는 게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자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역량을 갖춰내야 되는 시기가 겨울방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8주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되게 꼼꼼하고 집요한 첨삭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리라이팅 과제 충분히 성실하게 할 수 있으면 8주면 그게 다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건 8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학원을 나오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를 논술에 투자를 하면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저는 올해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원에 나오는 시간 제외하고 한두 시간이면 일주일에 한 6시간 6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월이 되면 고3 학생들 너무 바빠요. 3월 모의고사 끝나면 중간고사 오고요. 중간고사 끝나면 수행평가 오고요. 수행평가 끝나면 기말고사 오고요. 그러면 6월 모평 보고 여름방학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이전에 지금 이 8주를 어떻게 논술에서 잡아두느냐가 그 이후에 논술에도 시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신 4등급, 5등급 학생 여러분들한테 일단 전반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어떻게 목표를 잡아가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6개의 수시 원서 카드를 둘로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 중앙대 창의형이나 비교적 최저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경희대라고 하는 학교들을 조금 상향 카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주로 우리가 노릴 대학들은 이하보에 건동, 홍수, 네. 외대, 이대 정도까지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학을 꾸준히 해서 3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약수령으로 안정카드를 잡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정시 공부를 해봤는데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최저 없는 대학 2가지 정도를 이제 원서 전략으로 설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 중에 내신 5.04로 숙대 간 친구들도 있고요. 이러한 전략으로 내신이 4.45 뭐 이렇게 되는 친구가 과천대 간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잘 짜면 인서울의 주요 대학을 가는 게 내신 4, 5등급의 친구들이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는 어쨌든 더 확대된 겁니다. 그 논술 인원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기도 했고 중앙대 창의형 신설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최적의 전략을 최대한 따드리고 입시의 멘토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